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받아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자, 저희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시험 전에 상단에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적중 예상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총평 강의도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적중 예상 문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번 2월달 시험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3월에 나올 수 있는 강성의 문제들도 꼭 정리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월 11일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난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조금 죄송한 건 제가 무난했다 그러면 또 시험을 못했다고 선생님 저 폭망했어요. 이렇게 실망하시는 학우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점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부족해서 합격선에 왔다 갔다 합격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더 준비를 해보셔서 다음 달에 시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을 봤다. 근데 선생님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총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헷갈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듣기가요 조금 쉬웠고 독해도 지난달에 독해들 3부분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답만 딱 보면 지문만 보면 보기에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꼭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면 쓰기 제1부분 완전히 어렵진 않았고요. 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2문항 정도 그리고 쓰기 제2부분 1문항 정도는 어려운 어휘들이 있었을 듯 합니다. 오늘 제가 그거 가지고 왔으니까 쌤이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듣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하고 시험 보고 나면 끝나고 나면 재밌어요. 보통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끝나면 선생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한 명은 또 잘 본 친구들은 항상 남아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번 달 시험 어땠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답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시험 끝나고 나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쓰기 제1부분 처음부터 헷갈리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듣기는요 긴가민가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듣기는요 제가 항상 매달 총평에서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듣기와 독해와 쓰기가 있다면 듣기는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보기에 단서가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보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듣기가 조금 안 들리거나 어렵게 와닿는 학우님들께서는요 제발 4가지의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결론은 듣기는 보기에서 있는 단어가 정답입니다. 보기에서 들리는 단어가 정답입니다. 혹은 바꿔서 나오는 어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반되는 어휘의 어휘들과 같이 매칭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기에 단서가 있으니까요. 긴가민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기에 들렸어. 그럼 먼저 마킹 먼저 하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듣기가 제가 좀 쉽다 그랬잖아요. 쉬운 이유는 상태 상황과 동작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특히 듣기 이 부분에서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문항수도 다른 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 무난했다라는 거죠. 자,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1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중요한 어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법한 정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거울 좀 그만 보고 좀 나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만 기다려봐. 나 머리 좀 정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 좀 만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머리를 만지다 머리를 하다라고 했을 때 주어 하다라는 동사를 많이 연상하시는데요. 요
요런 표현들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사 4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농, 지난달에는 잃어버렸다, 농띠올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정리하다, 머리를 만지다라고 했을 때 농토파 정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저는 4급 강의할 때 요거 꼭 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평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문이 3월이나 4월에 나올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대화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친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4급 강의할 때 꼭 학생들한테 여러분 HSK 4급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을 위한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단어가 나왔을 때 입에서 내가 먼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입에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 특히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인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가 딱 나오면 피아노 잘 쳐. 요 정도는 꼭 외워보셨으면 다른 영역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다를 뭐라고 할까요? 깡친, 단더, 很好 대신에 很棒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3월, 4월 이후의 시험에 다른 영역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깡친, 단더, 很棒 이런 것들도 정답이 될 수 있었고요. 자, 한 여자가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요 능리 이런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지난달에도 나왔고요. 특히 쓰기 제2 부분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여러분 시어화라는 단어 아십니까? 모르는 학원들 의외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시어화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는 딱 두 가지 동사와 호응을 할 수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를 하다, 들려주다 라고 해서 지앙시어화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친구가 하는 우스갯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팅, 지앙, 시어화. 팅, 시어화도 가능하고요. 지앙, 시어화도 가능하다. 올바른 술목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라고 하니까 뭘 사지?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면 우리 주말에 같이 가서 선물을 좀 사자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해서 이 동사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选.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선물을 고르겠죠. 그래서 选礼物 이런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죄송해요. 지금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출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는 왜 사과를 합니까? 라는 섹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답 바로 뭡니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어요. 다인지 화일러 이런 정답을 선택해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이발을 하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왜 돌아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서 나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설 전이라서 이발을 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도 좀 내일 아침에는 일찍 가서 머리를 좀 이발하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남자는 왜 이발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답은 뭘까요? 줄을 서야 되니까 라고 해서 정답은요. 줄을 서다 야오 발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걸 딱 들으니까 선생님 제가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시어를 해석을 못하시면 듣기는 정말 어렵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어휘의 양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듣기라고 해서 듣는 연습 이전에 반드시 듣기 스크랩 내용을 읽는 연습 먼저 선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읽는 연습을 많이 할 때 어느 영역과 같이 매칭할 수 있냐면 독해 제3부분 독해 영역과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기 공부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였어요? 자,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시간 배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부분은 10문항인데 많은 분들이 한 문항당 1분의 시간 배분을 하면
독해제 3부문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특히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자 1부분은 5분 그리고 2부분 ABC는 7분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어디에다 활용해야 된다? 뭐 28분 정도, 27분 정도는 독해 제3부분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내가 이러한 영역별로 시간 배분이 되는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독해 제1부분은 빈칸 채워넣는 문제잖아요. 이 제시어가 나오면 꼭 다른 영역의 쓰기나 혹은 쓰기 제2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별표 쳐드리는 어휘들은 쓰기 제2부분에 꼭 외워줬다가 3월 혹은 4월 시험에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하다, 간시에 동사. 그리고 동일하다 뭐 있어요, 여러분? 시향동. 보통 보면 발음을 못 읽으시는데 한자를 보고 대충 의미를 파악하셔서 HSK 4급의 문제를 푸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동하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시향동 동사로 나왔고요. 자, 이 어휘 별표. 자, 통화주의다.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실 이 어휘는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꼭 매년마다 나오는 어휘였는데 그 사이에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짠시에는요. 어떤 부사와 항상 같이 나오냐면 이 줄이라는 부사와 나옵니다. 혹시 쓰기 제2부분에 한 남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계속 통화 중이야 아니면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야 라고 해서 一直占线 이런 거 반드시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호응해서 사용해 줘야 되겠다. 一直占线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에 이런 내용들을 학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동사였고요. 명사 들어갑니다. 찐빵 나왔습니다. 바우스 자리 좌석은요. 주어웨이. 자, 이 어휘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심 포인트를 뭐라고 할까요? 重点, 만약에 이런 어휘들이 쓰기 제2부분에 나오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만 더 마지막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한자 도금 읽어볼게요. 세기잖아요. 17세기. 이 도로는 일찍 17세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너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독해제 1부분에는 몇 개의 어휘들이 이런 게 조금 생소하셨을 것 같지만 마침 한자의 도금이 비슷하게 연상이 되어서 대충의 의미를 파악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기, 실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동사, 명사 이런 수로 나왔고요. 자, 형용사 2개 나왔습니다. 꼼꼼하다, 仔细 나왔고요. 여러분 정식적으로 되다 이건 그냥 덩어리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되다 누구 있어요? 정웨이 이렇게. 그래서 정식으로 되다, 正式 정웨이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마지막 부사 나왔습니다. 제발, 千万. 이 千万은 오늘 쓰기 제1부분에도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같이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4급을 준비하실 때 어떤 품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동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동사와 호응할 수 있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그리고 동사 수로음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형용사 수로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 외에 누구도요? 이렇게 부사까지 꼭 반드시 외우시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는 과정 중에 이런 품사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먼저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독해제 1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다양한 지문을 연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기 내용과 함께 공부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듣기 내용을 따로, 독해 내용을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HSK 4급은 눈으로 보는 학습이 아니라 무조건 읽기부터 시작한다. 끊어 읽기부터 정확하게 한다. 끊어 읽기가 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이제는 읽기를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 방법을 좀 효과적인 것으로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독해였어요. 자, 쓰기 넘어갈게요. 여러분 쓰기가 4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해커스 교재에 보면 듣기가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듣기 먼저 공부하지 마시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쓰기 먼저 공부하십시오. 쓰기는 한 번 봐서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계속 문제를 보고 좋은 문장을 암기하고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5회독 이상은 필수. 우리 해커스 교재 학교비 책 1번부터 13번까지는 일단은 4급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내가 설령 어법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섹션만큼은 문장을 완벽하게 외워보시라고 강조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쓰기 제2부분에서 지금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 바로 툭 나와야 되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쓰기 제1부분에서 배웠던 예문일 수도 있고요. 듣기에서 학습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독해에서 배웠던 어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좋은 문장들을 통으로 암기하여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쓰기 제2부분은 100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어휘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은 어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본은 단어만 달달달 외우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문장으로,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문장보다는 해커스 교재나 아니면 쌤이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아니면 기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어휘를 통으로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주어진 제시어를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개의 동사 나왔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착륙하다, 지앙루어 나왔고요. 자, 어제 우리 시험 보시기 전에 우리 학우님들 모의고사 봤는데 어제 모의고사에 싸움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쌤 저는 쌈부밖에 모르겠던데요 라고 했는데 오늘 딱 나왔네요. 산책하다 쌈부 있고요. 자, 이렇게 동사 2개 나왔고 만리장성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지난달에는 경극이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는 장청이 나왔네요. 이런 레파토리라면 다음 달에는 중국 음식, 먹거리, 가오야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빠오즈 정도 지그들 자랑할 만한 그런 거 내놓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연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 어떤 예문 나왔습니까? 어떤 예문 작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좋은 예문 가지고 왔는데요. 만리장성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 학생들한테 요거 많이 잘 안 외워진다라고 강조해드려요. 두껍다, 허. 그런데 저는요, 이 허만 활용한 예문을 가지고 오지 않고 더 다른 예문들도 적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자, 오늘 쓰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단어일 듯 합니다. 일단은 주어진 제시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커스 교재 쓰기 제2부분의 적중. 시와 분단위가 있다면 이 어휘는요, 초단위입니다. 발음 먼저 점검해 보실게요. 읽어보십니다. 미야오. 삼성이에요. 미야오. 초예요. 아, 진짜 쌤. 한 여자가 달리고 난 이후? 어쨌든 운동복을 입고 있고요. 시계를 바라보고 있고 미야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문장이었을까 써야 되나 라고 해서 어려웠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발 빈칸은 만들어 놓지 마. 어떤 예문을 써도 부분 점수 쓰기 제2부분이에요. 쓰기 제2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이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그 그림에 대충 상황에 맞는 예문 스스로가 고 만드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1부분 10문제 중에 너무 쉬운 것들 그리고 기출 몇 번씩 나왔던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했던 거 중요한 것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요, 1번 문제였어요. 쓰기 제1부분에서 나왔던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봤던 예문이에요. 정답을 가르쳐줬더니 에이, 틀렸네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떻게 틀렸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어 먼저 읽어보실게요. 물이 나왔어요. 수이 나왔고 주방이 나올 수 있어요. 주방도 나올 수 있고 장소는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뭐 화장실, 卫生间 아니면 뭐 식당 이런 것들 아니면 바닥 위, 地上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점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都是, 是 나왔으니까 是 동사는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동사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명사 역할하는 것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이 점모가 있는데 점모는 당연히 동사 앞에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명사는 하나밖에 없죠. 전부 다 물이다. 그래서 是水 이걸 먼저 호응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어휘 때문에 폭망했죠. 자, 이 어휘를 몰라서 어떤 친구가 쌤 저는 이걸 동사로 봤는데요. 안 돼요. 부사가 복병이에요. 어떤 어휘가 나왔는데 부사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읽어보실게요. 도처에라고 해서 따오추. 이거 나오면 난이도 상해요. 도처에 따오추. 그런데 이 따오추는요, 항상 호응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가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쓰인다고요? 또와 쓰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연결할까요? 여기에 있는 또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동사는요, 是 나왔고요. 그럼 이 또와 호응할 수 있는 것은요, 到处都是. 목적어는요, 属于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목과 이 술 앞에 부사어 딱 나와서 도처는 모두 물이다. 그러면 주어가 아직 없어요. 주어는 뭘까요? 주방위에 주방리. 그런데 점모가 나왔으므로 이것은 평서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이번 달에 의문문 몇 개 나왔습니다. 평서문 아니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PBT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장 부호까지 주의해 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리 점모 到处都是水 물음표로 딱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덩어리로 외우세요. 자, 방이 엉망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방의 바닥 위에 곳곳이 전부 다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닥 위가 地上 전부 다 到处都是 쓰레기야, 라지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서 1번 문제를 푸실 때 제일 포인트는 到处가 부사였고 이 어휘가 쓰이는 문형은 도처가 이다, 到处都是 그 뒤에 목적어 명사의 형태로 활용이 되더라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좋은 문장들 많이 읽는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厨房里怎么到处都是水 까지 난이도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份感情, 그 감정. 자, 越来越는 그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점점점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수러와 호응을 할 수 있고 越来越와 호응할 수 있는 것은 뭐뭐하게 되었다. 묶어야 될 걸 먼저 묶고요. 수러 누구 있습니까? 没有信心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没有信心딱 나오면 무엇에 대하여 또 이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러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뼈대 잡아 보실게요. 他对没有信心. 그런데 对는 개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명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이라고 해서 那份感情까지 딱 호응할 수 있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술 앞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점점점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요,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점점점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他对那份感情越来越没有信心了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끄넓게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죠. 他对那份感情越来越没有信心了 까지 정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시죠. 동사 수러문이 보통 8문항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2문항 정도가 형용사 수러문으로 주를 이루는데 이번 달에는 형용사 수러문이 3문항 나왔어요. 요, 酸, 요, 라, 시고 맵다는 셈이 너무 쉬워서 배제했고요. 형용사 수러문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어휘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合格. 合格는 한자의 도금이 합격입니다. 자, 합격이 뭐죠? 그 기준에 부합하다, 기준에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합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많은 분들이 동사로 생각하시거든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불합격이야 라고 했을 때 质量不合格 이렇게 주수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출발입니다. 품질이 불합격이야.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质量不合格. 그렇다면 누가 눈에 보입니까? 더 있으니까 이러한 어휘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이고 这些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시면 이 어휘 몰라도 명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명사 중에 뭐 수건, 마오진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우개가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우개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시앙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우개들은 품질이 불합격이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딱 받고 있는 구조이고 동사 수로문이 아니라 형용사 수로문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 这些橡皮的质量不合格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수로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형용사 수로문이에요. 자, 제시어가 5개가 나왔는데 이 형용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이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충대충하다, 소홀하다. 마후. 자, 이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틀렸어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시어 확인해 볼게요. 안전 문제, 안전 원티. 안전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뿌능 나왔어요. 그럼 뿌능과 호응하는 건 뭐죠? 이 문제에서는 부사어와 호응하면서 부사와 조동사 많이 호응할 수 있는 누구요? 치에완 뿌능. 여러분, 치에는 누구랑 많이 쓰입니까? 제발 뭐뭐 하지 마. 치에완 비에 혹은 제발 뭐뭐 해서는 안 돼. 치에완 뿌능. 부조. 부사 조동사의 어수를 먼저 수로 앞에 부사어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유일하게 형용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대충대충하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수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수로 앞에 부사어 이렇게 넣고 그런데 쌤이 설명 안 한 게 있죠, 여러분. 치환 뿌능을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커는 뭐예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여기서 이게 뭐지? 진도를 뒤에 못 빼요. 불필요한 성분들은 가감히 버리셔야 돼요. 자, 이때 커는 可是 그러나의 可是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야말로 강조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발 소홀해서는 안 돼요. 대충해서는 안 돼요까지 수로 딱 잡고 앞에 부사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구되어져야 되는 게 어느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나요? 주어 자리가 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 문제를 주어 자리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 연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안전 문제는 원래 기출은요. 원래 시험에 나왔던 것은 안전 원티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지하우통까지 딱 붙여서 처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통 안전 문제 이 섹션을 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를 주어로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 주어를 이렇게 잘라 두었구나. 이런 섹션에 대해서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안전 문제는 그야말로 정말로 대충해서는 안 돼.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交通安全问题可千万不能马虎. 너무 좋습니다. 한자 곱씹어 보면서 읽어보세요. 交通安全问题可千万不能马虎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리고 요거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수문형.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모르셨어요. 여러분 실은 난이도가 좀 어렵죠. 누구 대신에 나온 문제입니까?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겸업문이에요. 그럼 무조건 몇 번째 수로 자리에? 첫 번째 수로 자리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랑ren. 두 번째 동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동정하게 하다 동칭. 그래서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를 이렇게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더가 있으니까 그대는 누구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명사 연결하면 되죠. 그럼 4급에서 경험을 모르시면 안 돼요. 징옌도 있고요. 요거보다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징리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경험이라고 했을 때 징옌. 경험이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는 누구의 경험입니까? 이 기사님의 경험이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끊어 읽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끊어 읽어 주시면 되고요. 정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那位师傅的经历
혹은 那位师傅的经验使人同情使人이런 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이 나오지 않고 을항이 나왔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다소 높았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문이 나왔어요. 원래 비교문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틀렸을 거예요. 일단은 B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교 대상 누구 있어요? 메이메이도 있고 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어더 나왔으니까 수어더를 바로 수로 자리에 넣는 친구가 있지만, 그리고 워를 주어 자리에 넣는 친구가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여동생이 뭐가? 표준어가 이렇게. 그래서 주어를 워로 넣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매매 부통화, 비워 보세요. 끊어읽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정도 내용 들어갔습니다. 그대 형용사 누구밖에 없어요? 리우리까지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리우리 나오면 보통 정도 보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문 쓸 수 있겠죠. 여동생이 표준어가 나보다 훨씬 유창하게 잘한다. 매매普通话比我说的更流利 이렇게 엄하게 붙여놨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시험 현장에서는 잠시 헷갈렸을 거예요. 이런 어순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붙어져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끊어 주셔야 하겠어요. 妹妹普通话比我说的更流利까지 정리합니다. 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지난달에는 빼이자 구문 나왔고요. 이번에는 바자 구문 나왔습니다. 자, 바자 구문 보니까 니바. 그럼 바디는 누구? 대상 연결해야 되겠죠. 대상은 누가 있어요? 이때 버서라가 아니라 더가 있으니까 명사 쭉쭉쭉 명사 찾아보니까 셔츠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수로는 투어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어요? 거의 다 꽈가 나오죠. 그래서 겁니다. 과, 쩔, 여기에 겁니다. 무엇을요? 바, 천산. 근데 어떤 천산이에요? 명사가 관용어의 수식을 딱 받고 청류를 나타낼 때 바는 문장 제일 끝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읽기 합니다. 당신이 벗은 셔츠를 여기에 거세요. 你把脱下来的衬衫挂这儿吧. 자, 여러분 이거는 회화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어법으로 따지면 이거 틀린 거예요. 왜냐면 꽈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꽈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회화상의 그런 범주에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선 먼저 올바른 예문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이렇게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급에서는 어떤 대상을 어디에 걸었다, 바 대상 꽈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외우도록 시켰고, 오늘 시험 볼 때도 저의 시험지에서는 이런 꽈짜이를 표시해 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와 범주에서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제가 4급 강의하면서 이름제 동사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걸다 나올 수 있죠. 이거를 시험에 나왔으면. 벗다도 나올 수 있죠. 이런 포인트 2개 딱 외워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사람이 셔츠를 벗고 있고 혹은 셔츠를 걸고 있는 그림이 나왔다면 투어나 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벗은 셔츠를 여기에 거세요. 你把脱下来的衬衫挂在这儿吧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 내가 이런 판단 미스 때문에 틀렸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험에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쓰기절 1부분이었어요. 자, 쓰기제 2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나오는 4급 필수 동사로서 착륙하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착륙하다가 나오면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곧 착륙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임박형으로서 要什么什么了 러가 있다고 해서 제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거든요. 저희 비행기는 곧 착륙할 것입니다. 飞机马上要降落了 너무 쉽죠. 이렇게 심플한 간단한 예문도 쓸 수 있는데 저는 飞机 혹은 降落 나오면 요거 꼭 외우도록 시키고 해커스 교재에 있습니다. 아마 학교 피책 4번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끊을게 할게요. 비행기는요, 승무원이 많이 쓰는 안내 멘트입니다. 저희 비행기는요, 장차
15분 이후에 북경 수도공항에 착륙할 것입니다. 요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개의 문장은 사극 강의할 때 무조건 외우도록 시켜요. 그 중에 하나예요. 끊어읽기 한번 해볼게요. 飞机将于15分钟后降落在北京首都机场. 학생들이 웃어요. 처음에는 이 호법이 뭐야 막 이러다가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그만큼 반복 학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총평 강의로 공부를 하는 학우님이 계신다면 요 정도는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장차 15분 이후에 북경 수도공항에 착륙할 것입니다. 飞机将于15分钟后降落在北京首都机场. 10여 년 이상의 시험을 본 오셈의 노하우를 봤을 때는 지앙루어가 나오면 이 지앙루어 문제가 쓰기 제1부분에 나오더라고요. 별표 쓰기 제1부분에 나옵니다. 꼭 외워놨다가 이 문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착륙하다였어요. 지앙루어. 자, 두 번째. 산책은 너무 쉬워서 쌤이 안 했고요. 자, 만리장성, 장청이 나옵니다. 자, 해커스 교재에서는 이런 템플릿이 있죠. 저는 여태껏 만리장성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총란메이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我们从来没去过长城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독해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이런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줄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씩 웃었어요. 이거 한번 써봐야지. 자, 그럼 만리장성은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괜찮죠? 그래서 장청시 值得去看的地方. 저 만리장성 나오면 EM은 꼭 외우도록 시키거든요. 저는 EM은 썼습니다. 독해 파트에 值得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한번 써봤어요. 괜찮죠? 장청시 值得去看的地方. 요렇게. 그래서 쓰기제 이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예문을 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두껍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예문을 썼습니까? 형용사 나왔으니까 저는 이거 썼을 것 같아요. 해커스 교재에서도 크고 두껍다. 좋죠. 요다. 又厚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这本书又大又厚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셈은 이거 썼습니다. 이 책이 특별히 두꺼워요. 这本书特别厚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항상 나오는 건데 제가 다음 달에 이 예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500여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 그래서 저는 이 예문까지 썼습니다. 괜찮죠? 출제자의 의도는 허가 나왔지만 이에 페이지 쪽 술라테레리 이런 어휘들까지 응용해 봐라.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这本书特别厚 一共有500多页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해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했겠어요. 마지막 비교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초가 나왔어요. 미ao.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너가 지난번보다 3초가 빨라진 거 축하해. 여러분 이번에 축하하다 나왔었거든요. 쓰기 제 1부분에. 祝贺你比上次快了3秒.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祝贺. 祝贺에다가 비교 끝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았겠죠. 할만했을 거예요. 祝贺你比上次快了3秒. 좋고요. 해커스 교재에는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그녀는 5분 30초 내에 뛸 수 있다. 어떤 범위 내에. 이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她能在5分30秒内 뛸 수 있습니다. 跑完까지. 그래서 적중한 예문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확실하게 잘 탄탄히 다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HSK 4급 공부하시면서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 중국어 자동발사 1탄 첫걸음 1, 2탄으로 확실히 기초 다져주시고요. 반드시 4급은 어떤 순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이다?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어장 정말 너무 좋거든요. 예문이 1200개 예문이 전부 다 기출.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출의 예문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굳이 다른 공부 안 하시더라도 독해 해석됩니다. 읽을 수 있어요. 듣기가 들려요. 빈칸 채울 수 있어요. 어순 배열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술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4급 공부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어휘 강의 먼저 추천드릴 거고요. 자, 요즘에 항상 기출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강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이 강의는 전부 다 제가 기출 자료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실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시험을 매 회차마다 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달 3월 18일 역시 시험 보고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보니까 HSK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우리 해커스 어학원도 고사장이거든요. 그래서 GP 시험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시험센터에서 해커스 어학원 고사장을 선정해 주시면 쌤이랑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험 보시고 나서 놀러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쉬시고요. 아, 내가 점수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뭐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해커스에서 꼭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